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정자희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이스프링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 딱 보니까 이게 뭘까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시는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스프링이란 건 뭐냐면 아미에서 나오는 정수기의 이름이에요. 근데 어떤 부제가 붙어 있냐면 유해 물질이 더 복잡해질수록 이스프링의 기술은 더 정교해집니다. 세상에 유해 물질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그 유해 물질을 따라서 진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이 크기는 아니고 이건 모형이에요. 모형인데 이렇게 생긴 이스프링 정수기 새로운 게 출시를 하고요. 9월 10날 다음 달 10날 출시를 합니다. 우선 영상을 하나 보시고 가볼게요. 영상이 너무 대단하죠. 영상을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이학년들이 뭐 캐치하신 한 단어 있으세요? 깨끗한 물 먹어야 돼. 깨끗한 물 먹어야 되겠다. 한마디 캐치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런 어떡하면 좋아.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우리 몸에 중요한 물, 그 중요한 물을 깨끗하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 물들이 실제로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깨끗한 물을 우리가 정수를 잘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리스프린인데 단순히 내 몸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 우리 사회, 나아가서 지구까지 깨끗하게 해주는 정수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무슨 정수기에 이렇게 거창한 얘기가 많아. 근데 이게 좋은 것에서 위대함으로라는 이 타이틀 자체에도 의미가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수기가 나온 지 거의 20년이 다 돼가요. 18년 정도 되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너무 좋은 정수기였는데 한 단계 더 진화하면서 진짜 위대한 정수기를 만들어내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건강이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1번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물어보면 1번이 건강이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살잖아요. 그럼 100세만 산다고 해도 우리가 건강하지 못했을 때의 노년이 너무나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 1번인데 그래서 우리 어떤 생각해요? 뭐 먹을까? 그죠? 건강 그러면 뭐 먹으면 건강해지지? 이 생각을 다들 해요. 근데 오늘은 어디에 포커싱을 둘 거냐 하면 뭘 먹지 말아야 할까? 건강을 위해서.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뭘 먹지 말아야 될까? 나쁜 물을 먹지 말아요. 물속에 있는 나쁜 물질, 뭐 미세 플라스틱, 신종 오염물질 이런 것들을 먹지 말아야 돼. 나쁜 공기를 먹지 말아야 돼. 우리 공기가 지금 너무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는 공천기가
생활 필수품이 돼요. 생존 아이템이 돼버린 시대가 이미 됐잖아요. 그래서 이래야 돼. 그리고 그 아메이에 세제들이 나오는데 걔들은 뭐야? 잔류 물질을 안 남겨.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몸 안으로 흡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요리도 열심히 했지만 아메이 핀티아 저 냄비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일반적인 냄비들이 나올 수 있는 나쁜 물질이 쟤는 만들어 내놓지 않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아야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그중에서 정수기 물에 대해서 포커싱을 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 인체의 3분의 2는 물이에요. 내가 지금 목이 말라 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늦었어. 물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마셔야 돼요. 나 피부가 좀 건조한 것 같아. 늦었어. 물을 마시고 피부 도달하는데 10분 걸려요. 이미 10분 전에 난 물을 마셨어야 돼. 공부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 늦었어. 공부할 때 옆에다가 물을 한 잔 떠놓고 해야 돼요. 아이들 공부할 때 항상 옆에다 물 떠놓으라고 하세요. 물을 마셔가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수분이 다 도달하는데 이 정도 30분이면 피까지 다 도달을 하는데 또 혈액 중에 혈장의 91%가 수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물을 잘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평균 하루에 2.5리터 물을 섭취한다고 했을 때 80평생 물을 먹으면 73톤을 먹는다. 그러면 100세를 산다고 하면 거진 100톤을 먹겠죠. 우리가 평생 100톤의 물을 먹는데 100톤의 물을 먹으면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당연히 몸 안에서 쓰이고 남은 건 빠져나갈 건데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물 안에 있는 것들이 몸 안에 남을 거예요. 그게 원래 물에는 좋은 미네랄이 많아요. 그건 남아도 상관이 없어. 근데 물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고 과부하 화합물이 있고 이런 나쁜 물질이 몸 안에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1년, 2년은 티가 안 날 거예요. 요즘의 질병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지금 내가 당장 코로나 걸렸어. 이런 것들보다 더 심각한 게 체내에 축적돼서 만성질환으로 오는 애들이거든요. 축적돼서 만성으로 오는 애들은 단타에 해결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몸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 나가는 것들을 나갈 때 나쁜 것들은 몸 안에 보인다. 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물이 왜 중요하냐? 우리 몸이 안에서 물이 하는 역할들이 이렇게 많아요. 뭐 산소 이동, 배뇨, 뇌척수, 관절에 물이 중요한 거 아세요? 관절이 이게 삐그덕삐그덕 안 하려고 하면 물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저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살 빼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물을 충분히 먹으면 기초대사량도 올라가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도 항상 물을 옆에 두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좋은 물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는 물은?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집에서는 좋은 물을 마시는데 집에 이스프링이 있으면 좋은 물을 마시는데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하죠?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 그날 먹을 물을 다 들고 나옵니다. 집에서. 밖에서 웬만하면 식당물, 사 먹는 물 이런 거 안 마셔요. 왜 그러냐면 시대가 계속 진화를 하면서 예전에는 우리나라 수돗물이 굉장히 좋은 물이었어요. 정수 시스템이 아주 믿을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옛날 얘기예요. 20년 전 얘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그 20년 사이에 신종 오염 물질이라는 애들이 물에 이렇게 자꾸 섞여 나오는 거야. 근데 정수장 지은 지 몇 년 됐어요? 수십 년 됐어요. 그때는 정화를 다 했는데 이제는 정화를 못 하는 거예요. 저런 물질들을. 그래서 과거에는 뭐 녹이 문제였고 뭐 수돗물의 녹조가 이런 게 문제인데 지금은 보자고요. 모유에서 과부하 화합물이 100% 나오거든요. 270년 산몰 대상으로 모유를 받아서 검사를 했더니 100% 과부하 화합물이 나오고 남성분들 고환까지 미세 플라스틱. 굉장히 심각하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정주 시스템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밖에 나가서 목이 마르면 생수를 한 병 사 마시게 돼요. 그럼 그 생수 안에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우리는 해야 돼요. 배달 음식을 시킬 때 뜨거운 음식이 플라스틱 통에 담겨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걸 의식을 하면 냄비를 들고 가서 받아와야 돼요. 물을 커피숍에 갔을 때도 환경 때문에 텀블러를 쓰자면 물론 맞는 얘기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 텀블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는 플라스틱 컵 R을 마시면 빨대를 빨 때 거기 안에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까.
그럼 나는 뜨아야 괜찮아. 그럴까요? 종이컵 안에 코팅되어 있는 과부라 화합물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텀블러를 반드시 들고 다니셔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얼마나 많이 먹냐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우리 신용카드 한 장을 일주일에 한 씹어 먹고 계시는 거예요? 한 달에 칫솔 한 개.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섭취하게 하는 경로가 뭐냐면 물이더라는 거예요. 2,000개 치면 1,769개가 물로 다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사 마시면 안 된다고. 이 미세 플라스틱이 몸 안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로 생수를 사 마시면 안 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1990년대는 이런 게 문제였는데 지금 2020년대는 미세 플라스틱이 문제고 과부라 화합물, 약간 알쏭달쏭 알듯 모를 듯한 저게 문제고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의약품들이에요. 의약품? 물속에 무슨 의약품? 이따가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전 세계 강에서 아이슬란드랑 아마존 사람이 안 사는 데를 제외하고 104개 나라 모든 강에서 이런 애들이 검출되고 있어요. 항히스타민, 항우울, 항균, 항고혈압제. 전 세계 강에서. 바다는 어떨까요? 브라질 인근의 코스타리카에 있는 상어가 몸에서 코카인이 나온대요.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소변 보는 거죠. 그게 바다로 흘러 들어갔는데 상어가 코카인이 검출될 정도로 누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에 걔가 들어가면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어가 이렇게 코카인이 검출이 돼요. 우리나라는요. 한강의 소염제, 항생제, 정수에도 다 잔류하고 있어요. 이제는 정수기를 가지고서 이 약물을 우리 정수장을 가지고서 이 약물을 다 정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염물질이 진화하는 것처럼 정수 시스템도 진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수기가 새로 나온 거예요. 저 끝에 있는. 이게 이제 아메 정수기의 변천사인데 한국에서는 요 모델, 그리고 저 모델이에요. 연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여기 가는데 한 10년 정도 걸렸죠. 여기서 여기 가는데 지금 2002년에 2024년이면 몇 년이에요? 12년. 네, 그 정도 걸렸죠. 요 정수기만 해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저건데 저도 저걸로 쓴 지가 한 10,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새 거랑 똑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어. 그래서 사실은 그냥 필터만 바꿔가면서 쓰고 싶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정수기를 만든 20년 전에는 저런 물질들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잘 정화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해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가장 큰 기술의 발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때는 이 살균하는 램프가 물속에 담겨 있었어요. 근데 1위로 가면서 우리 무선 충전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밖에서 전원을 공급을 해주면 그 무선으로 밑에 램프가 불이 켜지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가장 핵심 기술이 이커플드 테크놀로지라는 무선 충전 기술인데 아메이가 그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전 세계 무선 충전하는 애들이 아메이한테 로열티를 줘요.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수기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수기가 필요해서 요 이스프링이 나왔는데 성능도 강력해지고 신뢰도도 올라가고 편의성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미세 플라스틱 보자고요. 0.5에서 1 마이크로미터를 여과를 해줘요. 그런데 제가 시중에 미세 플라스틱을 정수해 줍니다라는 정수기를 다 찾아봤어요. 정수해 줍니다라고 쓰여 있는데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이즈 얼마를 정수한다, 몇 프로 정수한다, 인증을 받았다라고 쓰여 있는 데가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걔네들은 어떻게 정수를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우리 바다에 강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미세 플라스틱을 아메이는 99%를 미세 플라스틱을 정수를 해요. 그런데 내 주장이 아니고 NSF라는 국제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인증을 해주는데 원래 NSF는 85%만 돼도 인증을 해주는데 99% 걸러준다는 거죠. 그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메는 이 두 가지를 다 인증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인증이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수기는 저기서 인증을 받고 있어요. 삼성 거만, 삼땡 거만 여기서 인증을 받고 있는데 삼땡에 들어가면 이렇게 쓰여 있대요. 우리가 NSF 인증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근데 밑에 조그만 글씨로 한국에서 생산된 정수기 중에서 이렇게라고 쓰여 있대요. 이 스프링을 어디서 만들어요? 미국에서 만들어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저기서 받았어. 왜냐하면 저기에서 인증을 받을 땐 서류만 보내면 돼. 그러면 연구하는 사람이 의도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여기는 서류 보내면 됐고 정수기 갖고 와.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인증의 수준이 다른 거죠.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수돗물에 보면 이 박테리아가 이렇게 포낭에 쌓여 있는 얘들이 있었어요. 기존에 얘는 뭘로도 걸러내지 못했어요. 얘들은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저렇게 쌓여 있다가 사람 몸 안에 싹 들어가면 그때 껍질을 딱 벗고 사람 몸 안에서 번식을 해요. 근데 이때까지는 뭘로도 이걸 할 수가 없었는데 아메이에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제거를 하고 있어요. 신종의약품, 항생제, 항우울제, 항정신성 의약, 마약 그런 것들까지도 지금 다 걸러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물속에 들어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재가 천적을 만나면 숨어야 되잖아요. 얘가 천적을 만나면 이렇게 가위를 들고 싸우자고 한대요. 왜냐하면 얘들이 항우울제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먹고 항우울제를 먹으면 겁이 없어지나 봐요. 개념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천적을 보고 싸우자 그래서 가재가 잡아먹힌대요. 그리고 각성제가 물로 들어가가지고 해충들이 그 각성제를 먹고 번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각성되어서 뭐 튀지 않으니까 막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신종의약품 19종에 대해서 검증을 다 받고 있어요. 그리고 과부라고 하는 흔히 얘기하는 코팅제. 이 코팅제라는 건 너무 강력해서 자연적으로 절대 분해되지 않는 인체에 들어가면 인체 안에 계속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코팅펜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코팅펜은 3개월마다 갈아줘야 돼요. 암에서 나오는 코팅펜은 긁혀도 과부라 화합물이 안 나와요. 물론 기본 스텐펜을 기본으로 하지만 스텐펜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들이 코팅펜이 있죠. 다크 워터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헐크 주인공 이 아저씨가 나왔는데 주봉사에서 과부라 화합물을 내보내서 그것 때문에 피해본 시민들을 대변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는 과부라 화합물이 PFOA, PFOS 많이 들어갔어요. 이것만 있었어요. 그런데 왜 추가가 됐어야 했지? 기업들이 머리를 쓰는 거야. PFOA, PFOS 사람들이 이거 들어간 거 이제 안 쓴대. 그랬더니 봐봐요. PF는 그대로고 뒤에만 바꿨어요. 과부라 뒤에 땡땡땡땡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부라 화합물이 5가지나 더 추가가 됐어요. 이게 아닌 듯이 약간만 모습을 바꾼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만 정수를 하면 됐는데 지금은 저것까지 다 정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인증을 다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어요. 기준치 이하로만 먹으면 안전하지 않아? 과부라 화합물도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 먼저 보고 갈게요. 일본의 어떤 지역에서 여성들이 이사를 왔는데 계속 유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조사를 하다 봤더니 수돗물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샘물도 아니고 국물도 아니고 수돗물을 먹었는데 그 수돗물에 과부라 화합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유산을 하는 거예요. 기준치 이하로 먹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 기준치 이하로 하루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10년 먹고 20년 먹으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모유에서도 이렇게 다 나오더라는 거. 207명 100% 전원한테 12종이 검출이 돼요. 그리고 요거는 12년 전보다 무려 3배나. 왜? 점점 그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 몸 안에 계속 축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미국의 환경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는 기준을 얼마는 먹어도 돼. 얼마는 먹어도 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가 자기들도 너무 심각하니까 전혀 먹으면 안 되겠다. 과부라 화합물은 물속에 제로여야 된다. 라고 환경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암의 정수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걸러줘. 오염물질 170가지 플러스 그리고 신종의약품, 과부라 화합물, 미세 플라스틱, 보호막이 없는 박테리아까지 다 걸러주는 정수기라는 거죠. 이렇게 생겼어요. 저 필터가 이렇게 3중으로 되어 있는데 프리필터, 디펜스 가드, 카본 블록 이렇게 3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필터인데 실제로 이렇게 해요. 안에 보시면 1, 2, 3 여기까지 3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프리필터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있는 두꺼운 필터인데 큰 오염 물질을 걸러줍니다.
두 번째 이 디펜스 가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디펜스 가드가 미세 플라스틱이나 그 보호막이 있는 박테리아 병원균까지 걸러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주려고 하면 굉장히 구멍이 작아야 되겠죠. 근데 그 구멍이 작은 대로 물은 지나가야 돼. 물은 지나가면서 미네랄은 그거보다 더 작기 때문에 다 통과를 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작아지면 물이 잘 못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역삼투압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구멍이 작아서 강제로 이렇게 밀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걔네들은 물이 찔찔찔 나오기 때문에 탱크가 있어요. 정수기 안에 탱크가 있으면 그 물은 고여있는 물을 무조건 썩어요. 그죠?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탱크가 있는 정수기는 쓰시면 안 되고 우리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술력인 거예요. 이 가는 데를 통과하면서도 탱크 없이도 직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기술력이 어마어마한 기술력이에요. 그래서 물도 굉장히 투명해요. 물에 딱 컵에 담아보면. 그리고 카본 블럭이 압축 활성탄인데 시중에 활성탄 필터를 쓰는 정수기 많아요. 근데 그 흔들어 보세요. 소리 나는 애들이 있어요.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 안에 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이 활성탄을 통과하지 않고 그 사이길로 가버리겠죠. 중부산업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중부산업 정수기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게 가는 관인데 그 가는 가를 가다가 또 막혀요. 처음에는 정수를 해주는데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본 블록은 너무 단단해서 톱으로도 안 떨어져. 거기를 물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본 블록을 만드는 그 공식을 전 세계에 2명밖에 모른대요. 여기 안에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흡착, 흡수 여과를 해서 잔류의약물이나 PFA, PFOS들을 얘가 걸러줘요. 코코넛 껍질로 만들어요. 처음에 이랬던 애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UVC LED라는 앰프가 들어가는데 여기 안에 보시면 지금 불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진짜 UVC가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보셔도 돼요. 진짜 UVC는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네. UVC라는 게 지구상에 자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대기 밖에 있다가 지구를 들어올 때 대기권에서 다 없어져요. 그런데 기술이 발달을 해서 인공적으로 UVC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만약에 대기권에 뚫려가지고 UVC가 지구 안으로 들어오죠? 사람 다 죽어요. 그만큼 강력한 살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UVC는. 그래서 시중에 보면 UVC 살균기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약간 의심스러운 게 UVC가 사람한테 굉장히 해롭거든요. 근데 그 살균기가 이렇게 딱 열고 닫을 때 불이 좀 보이지 않아? 그래서 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세계 최초로 NFC에서 UVC LED 램프가 아니고 UVC LED 테크놀로지를 인증을 받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UVC라고 다 똑같은 UVC가 아니다. 265 나노미터라는 파장을 갖고 있을 때 살균력이 가장 높다. 이거를 맞추는 게 기술력이에요. 그리고 박테리아 99.9999%. 저거는 뭐 100%랑 거의 같은 얘기죠. 99.99랑 99.9999랑 그 수준이 엄청난 차이가 있대요. 그리고 바이러스, 포난까지도 이렇게 다 이 UVC가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DNA, RNA 구조를 파괴를 해서 뭐 미생물을 증식을 하고 화학물질 하나 없이 약품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수돗물 어떻게 염소를 집어넣어서 죽이죠. 그런데 약품을 쓰지 않고 인체에 해롭지 않은 거예요. 수돗물에 있는 염소가 인체에 되게 해롭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굉장한 기술력이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UVC LED가 6개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안이 반사가 되는 챔버로 되어 있어서 얘들이 6개가 쏘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계산이 돼서 이 통 전체에 빛이 지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게. 그것도 어마어마한 기술력인 거예요. 사실은 정수기 하나가 되게 조그맣지만 기술력의 집합체인 거죠. 그래서 UVC 램프를 가지고 있고 물이 저 1차 필터를 이렇게 들어가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한테 주면 될 것 같은데 부태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가는 되게 미묘한 복잡 가난한 길을 밟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위에서 물을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공기방울이 생긴대. 그것까지 계산. 공기방울에 UVC가 반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정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방울이 없게끔. 이런 것까지 테스트를 해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UV 램프가 필터 안에 있었어요. 지난번 정수기에는. 그래서 1년마다 필터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1년마다 버려졌죠.
근데 지구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인제를 폐기하지 않고 10년 동안 그냥 쓸 수 있어요. 안에 필터만 갈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도 훨씬 절감이 되겠죠. 그리고 옛날 거는 저렇게 안에 있는데 옛날 거는 UVC 아니고 그냥 UV 램프. 제가 잠깐 자료를 찾아봤는데 UVC가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게 불과 몇 년 안 됐더라고. 2017년도부터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기술이었던 거죠. 그래서 박태지알 이렇게 해주고 이거 가지고 NSF에서 인증을 받았는데 NSF라는 거는 공공보건규격을 작성하는 데예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의 협력센터죠. 그래서 여기서 인증을 받았다는 자체가 세계적인 공신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인증받고 있는 곳 한 곳밖에 없다. 그런데 개수가 아미에는 170 플러스라 그랬죠. 그런데 걔네들은 훨씬 적어요. 그리고 요런 네 가지 물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인증을 받았어요. 인증을 받는 건 내가 주장하는 거랑 다르다 그랬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건 이 물이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건데 이런 분들이 있어. 아, 미국 물건인데 그거 AS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한국 아메 한국에 들어온 지 30 몇 년? 31년. 그동안 그런 문제 하나도 없었고 미국 아메이 생긴 지 65년. 절대 그런 일 없었고 품질 보증이 5년. 렌탈 정수기를 보통 렌탈해도 3년이면 끝이잖아요. 그 3년이면 끝인 이유가 걔네들은 안에 다 이 물이 고이는 데들이 있어요. 고이는 데들이 있고 관 같은 것들이 소독이 안 되기 때문에 3년 지나면 안에 있는 부품을 싹 다 갈지 않으면 못 써요. 너무 지저분해져서. 그래서 3년 지나면 니네 가져가는 거야. 또 폐기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한 번 사면 10년을 쓰잖아. 사실은 새로운 정수기가 만약에 20년 뒤에 나온다 그러면 20년 쓸 거예요. 근데 품질 보증은 5년 동안 해줍니다. 실제로 우리 그 이스프링 지난번 정수기 지난번 샀을 때 제 산 어떤 소비자분이 정수기 사고 별거 아닌데 컴플레인이 있었어요. 와가지고 새 걸로 갈아주고. 그런 식으로 품질 대비를 하고 이런 인증 골드실 우수한 성능 인증 5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받았죠. 필터 교체 코드 필요 없어요. 필터 교체 뭐 요거는 이게 없고 그냥 1년이 되면 1년이 아니고 1년이나 5천 리터인데 필터 교체되면 딱 1분 열고 빼내고 새거에서 닫고 꽂고 딱 1분도 안 걸려요. 30초 정도면 필터 교체가 딱 끝나는 거죠. 그래서 1년 혹은 5천 리터를 정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들어? 1년 5천 리터를 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1,000원 커피 4분의 1장값? 하루에 1,000원이면 되는 거예요. 너무 싸죠. 그리고 한 달 전기요금 1,130원. 우리가 냉온수기 쓰시는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이거예요. 냉온수기 전기 어마어마하게 먹어. 그런데 그걸 생각을 못해. 얼음 정수기는 더 먹겠죠. 근데 그 생각을 못해. 전기요금 절대 무시 못하거든요. 1,130원 한 달에. 그리고 이런 앱이 출시가 돼가지고 사용량도 확인을 할 수 있고 물 사용량, 필터가 얼마나 남았는지, 유지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이 가능해요. 심지어 요일별로도 확인이 가능해요. 너무 재밌죠. 그리고 이렇게 바깥에 요 불은 정수할 때만 불이 들어오는데 저기 밸브를 열었을 때만 필터 수명 같은 것들을 전화기로 켜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화면도 바깥에 있고요. 요거는 뭐 간단한 얘기인데 물을 설치를 할 때 벽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되고 왼쪽 오른쪽 아무 쪽으로나 방을 다 빼볼 수 있어서 싱크대 안에 빌트인으로 하고 퍼시스로 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세요. 그리고 뭐 가격은 이따가 프로모션 내용 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152만 8천 원 정도 가격을 하고요. 자, 그래서 뉴 이스프링을 정리를 하자면 새로운 류의 물질에는 새로운 정수기가 필요하다. 정수 성능 170개 이상 오염물질. 앞으로 새로운 오염물질이 나와도 20년 정도는 끄떡없이 다 커버를 할 거라는 거죠. 99%는 미세 플라스틱 제품. 그리고 19가지 신종의약품 3중 필터 카트리지 이런 것들이 정수 성능이고요. 신뢰도가 더 높아졌죠. NSF 인증 세계 최초로 UVC LED. 물을 UVC LED로 한 자체가 세계 최초예요. 아직까지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99.9999% 박테리아 제거. 그리고 요런 인증 5년 품질 보증. 편의성 굉장히 좋아졌죠. 필터 교체 1분 1분 이제 코드 필요.
기사님 아저씨 이것도 필요 내가 가서 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주문 받아가지고 갈아 끼고 뚜껑 닫으면 끝. 그리고 전화기로 언제든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공간 효율이나 디자인도 굉장히 좋죠.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이 마셔야 될 물. 여러분들은 어떤 물을 드실 건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good to great 위대한 이스프링 정수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네.